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당근을 드시고 계신가요? 당근 주스를 아침마다 마시시거나 샐러드에 당근을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인 분들, 즉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당근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당근 조합이 3개월 안에 크레아티닌을 급격히 올려서 투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27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당근은 채소니까 얼마나 먹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며 매일 대량으로 드시다가 칼륨 과다, 비타민 A 독성, 혈당 조절 실패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당근을 무엇과 함께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오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이 1.5 이상이신 분들,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27년간 500명이 넘는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근과 신장,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근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근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채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고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도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근에는 3가지 주의해야 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칼륨입니다. 당근 100g에는 칼륨이 약 320mg 들어있습니다. 당근 주스 한 잔, 약 250ml에는 칼륨이 800mg 이상 들어갑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이면 칼륨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칼륨이 쌓이면서 신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타민 A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A 대사가 느려져서 과다 축적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A 독성이 생기면 간 손상, 골다공증, 두통이 생깁니다. 셋째는 당분입니다. 당근은 생각보다 당분이 많습니다. 당근 100g의 당분이 약 5g에서 7g 들어 있습니다. 당근 주스는 더 높습니다. 당뇨가 있는 신장 질환자가 당근 주스를 매일 마시면 혈당이 급상승해서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런 성분들을 잘 처리하지만 크레아티닌이 2.0이면 신장 기능이 절반밖에 안 남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근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당근 조합들이 신장에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3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건강 강연에서 받은 질문. 몇 달 전 지역보건소에서 신장 건강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60대 후반 여성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셔요. 그런데 최근에 크레아티닌이 2.2라고 들었거든요. 계속 마셔도 될까요? 저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혹시 당근 주스에 다른 재료도 넣으시나요?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 시금치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바나나도 넣어요. 매일 아침 큰 컵으로 한 잔씩 마셔요. 한 400ml 정도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분들도 집중해서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근, 시금치, 바나나는 모두 칼륨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당근 주스 200ml에 칼륨 약 600mg, 시금치 50g에 약 350mg, 토마토 100g에 약 240mg, 바나나 반 개에 약 200m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스 한 잔에 칼륨이 최소 1400mg 이상 들어갑니다. 신장 질환자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2000mg 이하인데 아침 주스 한 잔으로 70%를 드시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2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칼륨 주스를 마시면 혈중 칼륨이 계속 쌓입니다. 칼륨이 6.0 이상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7.0 이상이면 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의 당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당뇨병성 신증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강연장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마신 주스가 오히려 위험했다니 충격이에요. 저는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근 주스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는 빼시고 당근만 소량 사용하세요. 그리고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로 줄이세요. 한 번에 100ml 이하로 드시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강연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주스를 바꿨더니 다음 수치 확인할 때 칼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크레아티닌도 2.1로 조금 떨어졌고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인 상태에서 당근을 고칼륨 채소나 과일과 함께 주스로 만들어 매일 대량으로 마시면 칼륨 과다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고칼륨 주스 조합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신장 질환이 있으면서 채소 주스를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사례, 정기 방문에서 만난 환자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주시는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정 모님은 3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 3기로 관리받고 계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0 정도로 안정적이었는데 이번 수치 확인에서 갑자기 2.8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이 40%나 증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타민 A 수치였습니다.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새로운 약을 드셨거나 건강식품을 드셨거나요? 그러자 환자분께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전부터 눈 건강을 위해 당근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TV에서 당근이 눈에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만들어 마시고 저녁에는 당근 볶음이나 당근 샐러드를 먹었어요.
제가 하루에 얼마나 드셨냐고 물으니 환자분께서 답하셨습니다. 당근 주스는 큰 당근 2개로 만들어서 한 300ml 정도 마셨어요. 저녁에는 당근 볶음을 한 접시 먹었는데 당근 1개 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하루 총 당근 3개에서 4개는 먹은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당근 3개에서 4개면 약 600g에서 800g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베타카로틴 섭취입니다. 당근 600g에는 베타카로틴이 약 48mg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과도한 비타민 A를 배출하지만 크레아티닌이 2.0이면 배출이 안 됩니다. 게다가 당근을 기름에 볶아 드셨다고 하셨는데 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인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합니다. 흡수는 잘 되는데 배출은 안 되니 독성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A 독성이 생기면 간 기능이 나빠지고 간 기능이 나빠지면 신장의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또한 비타민 A 과다는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고 두통을 유발합니다. 환자분께서 충격을 받으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매일 먹은 당근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린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근이 일반적으로는 건강식품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과도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환자분께 당근을 즉시 줄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루 당근 50g, 즉 작은 당근 반 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로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기름에 볶지 말고 삶아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환자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3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개선된 것입니다. 비타민 A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근을 줄였더니 두통도 없어지고 검사 수치도 좋아졌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인 상태에서 당근을 기름과 함께 매일 대량으로 먹으면 비타민 A 독성으로 간과 신장이 동시에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당근의 과다 섭취와 기름 조합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3번째 사례, 친구의 어머니 이야기.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최형, 우리 어머니가 요즘 혈당이 자꾸 올라가셔. 당뇨 약을 드시는데도 조절이 안 된대. 신장도 안 좋으신데 걱정이야. 혹시 좀 봐줄 수 있어? 친구가 워낙 오래된 사이이다 보니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최 선생, 내가 당뇨가 있는데 최근에 혈당이 자꾸 올라가. 약을 먹는데도 식후 혈당이 200 넘게 나와. 그런데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건강하게 먹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먹어. 특히 당근을 좋아해서 매 끼니마다 먹어. 당근은 채소니까 혈당에 안 좋을 리 없잖아. 그래서 당근 볶음도 해먹고 샐러드에도 듬뿍 넣고 간식으로 당근 스틱도 먹어. 혹시 하루에 당근을 얼마나 드시는 것 같으세요? 아침에 당근 볶음 한 접시, 점심에 샐러드에 당근, 저녁에 또 당근 볶음, 간식으로 당근 스틱. 한 당근 3개는 먹는 것 같아.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당근의 당분입니다. 당근은 채소지만 생각보다 당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당근 100g에는 당분이 약 5g에서 7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을 익히면 당분이 더 빨리 흡수됩니다. 생당근의 혈당지수는 35 정도지만 삶거나 볶은 당근은 혈당지수가 7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흰쌀밥의 혈당지수 90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당근 3개, 약 600g을 드시면 당분을 30g에서 42g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설탕 8숟가락에서 10숟가락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익힌 당근이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혈당이 계속 높으면 당뇨병성 신증이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신장 혈관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어머니께서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당근이 채소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당분이 이렇게 많다니 몰랐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당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50g, 즉 작은 당근 반 개 이하로 줄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고 익혀 드신다면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혈당 지수가 조금 낮습니다. 식사 중에 드시지 말고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한 달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어머니 혈당이 많이 안정됐어. 식후 혈당이 140 정도로 떨어졌대. 당근을 줄인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신장 질환자가 익힌 당근을 매일 대량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해서 당뇨병성 신증이 악화되고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의 과다 섭취와 조리 방법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댓글창에 신장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당근을 완전히 포기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도 적절히 선택하고 조합하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학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27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크레아티닌 2.0 이상인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당근 조합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미 칼륨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전한 조합, 당근과 오이.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당근과 오이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조합이 신장 질환자에게 안전하면서도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먼저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칼륨 균형이 좋다는 것입니다. 당근 100g의 칼륨이 320mg인데 오이 100g에는 칼륨이 147mg밖에 안 됩니다. 오이의 96%가 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근 50g과 오이 100g을 함께 먹으면 칼륨을 약 307mg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양입니다. 게다가 오이에는 큐커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의 수분이 체내 독소를 희석시켜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당근 50g을 얇게 채 썰고 오이 100g도 얇게 채 썹니다. 여기에 레몬즙 1숟가락,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넣고 버무립니다. 소금은 절대 넣지 마세요. 레몬의 신맛과 오이의 시원한 맛으로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 샐러드를 하루 한 번, 점심이나 저녁 식사 중에 드시면 됩니다.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근은 반드시 생으로 드세요. 익히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고 칼륨도 농축됩니다. 오이도 생으로 드시고 절이지 마세요. 절이면 나트륨이 추가됩니다. 30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당근 30g, 오이 50g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세요. 소화, 부종, 혈당 변화를 확인하세요. 둘째 주에는 당근 50g, 오이 100g으로 늘리세요. 셋째 주에는 혈액을 확인해서 칼륨과 크레아티닌을 점검하세요. 넷째 주에는 수치가 안정적이면 매일 한 번씩 이 샐러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오이의 수분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수치와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조합, 당근과 양배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당근과 양배추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조합이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양배추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칼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양배추 100g의 칼륨이 약 170mg밖에 안 됩니다. 당근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강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당근 50g과 양배추 100g을 함께 먹으면 칼륨을 약 330mg 섭취하게 됩니다. 안전한 양입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요독 물질 생성이 줄어듭니다. 신장 질환자는 요독 물질이 쌓이는데 양배추가 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당근 50g을 얇게 채 썰고 양배추 100g도 채 섭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 1숟가락,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넣고 버무립니다. 소금 대신 후추나 파슬리 가루로 간을 하세요. 이 샐러드를 하루 한 번,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밤 동안 장을 청소해서 아침에 배변이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양배추는 반드시 생으로 드세요. 삶으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당근도 생으로 드시고 너무 굵게 썰지 마세요. 얇게 채 썰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30일 실천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당근 30g, 양배추 50g으로 시작하세요. 소화가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주에는 당근 50g, 양배추 100g으로 늘리세요. 셋째 주에는 혈액을 확인해서 칼륨, 크레아티닌, 요독 물질을 점검하세요. 넷째 주에는 수치가 안정적이면 매일 저녁 이 샐러드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배변이 규칙적으로 개선되고 요독 물질이 감소하며 신장 수치도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의 설포라판을 함께 누리면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조합, 당근과 계란 흰자.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당근과 계란 흰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조합이 신장 질환자의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계란 흰자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고품질 단백질이면서 칼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계란 흰자 하나에 단백질이 약 3.6g 들어있고 칼륨은 약 53mg밖에 안 됩니다. 신장 질환자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러니까 당근 50g과 계란 흰자 2개를 함께 먹으면
칼륨을 약 268mg 섭취하고 단백질은 7.2g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합입니다. 게다가 계란 흰자에는 알부민이 들어 있습니다. 혈중 알부민이 낮으면 부종이 생기는데 계란 흰자가 알부민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는 것이죠.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당근 50g을 얇게 채 썰어 살짝 찝니다. 2분 정도만 쪄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계란 흰자 2개는 삶아서 잘게 다집니다. 이 둘을 섞어서 올리브유 반 숟가락, 후추로 간을 합니다. 이 요리를 하루 한 번, 아침이나 점심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있어서 포만감이 좋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빼세요. 노른자에는 칼륨이 약 63mg, 인이 약 390mg 들어 있습니다. 흰자만 사용하면 인과 칼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당근은 살짝만 찌세요. 너무 오래 찌면 당분이 농축되고 혈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30일 실천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당근 30g, 계란 흰자 1개로 시작하세요. 수화와 포만감을 확인하세요. 둘째 주에는 당근 50g, 계란 흰자 2개로 늘리세요. 셋째 주에는 혈액을 확인해서 칼륨, 인, 알부민을 점검하세요. 넷째 주에는 수치가 안정적이면 매일 한 번씩 이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부종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유지되며 신장 수치도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계란 흰자의 고품질 단백질을 함께 누리면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안전성이 다를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피며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일반적으로 건강 채소이지만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인 분들에게는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해야 할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당근과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를 함께 주스로 만들어 매일 대량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칼륨이 한 잔에 1400mg 이상이 되어 고칼륨혈증으로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당근을 기름에 볶아 매일 대량으로 먹는 것입니다. 기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10배 높여서 비타민 A 독성이 생기고 간과 신장이 동시에 손상됩니다. 크레아티닌이 3개월 만에 2.0에서 2.8로 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당뇨가 있는 분이 익힌 당근을 매일 대량으로 먹는 것입니다. 익힌 당근의 혈당 지수가 70에서 80으로 올라가서 혈당이 급상승하고 당뇨병성 신증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안전한 조합 3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당근 50g과 오이 100g을 생으로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칼륨이 약 307mg으로 낮고 오이의 수분이 독소를 희석시켜 신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레몬즙과 올리브유로 간을 하고 소금은 넣지 마세요. 둘째는 당근 50g과 양배추 100g을 생으로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칼륨이 약 330mg이고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신장세포를 보호하며 요독 물질 생성을 줄입니다. 사과 식초와 올리브유로 간을 하세요. 셋째는 당근 50g을 살짝 찌고 계란 흰자 2개를 섞어 먹는 것입니다. 칼륨이 약 268mg이고 고품질 단백질이 알부민을 보충해서 부종을 줄이며 근육량을 유지합니다.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당근을 드실 때는 반드시 3개월마다 칼륨, 크레아티닌, 혈당을 확인하세요.
수치가 올라가면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당근 주스를 매일 마시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중단하시고 생당근과 오이 샐러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수치를 확인하세요. 오늘 나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면서 당근을 많이 드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500명이 넘는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의학적 지시나 개별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 전신 쇠약, 심한 두통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고칼륨혈증이나 비타민 A 독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근은 건강 채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면 양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현명하게 드시면 신장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